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저만. 부서진 차창 그 틈 사이로 뿅! 제 몸이 빠져나가서 땅바닥에 쾅! 쇄골, 그 다음에 가슴뼈, 갈비뼈들, 무릎뼈, 그리고 발등뼈가 부러졌고, 부러져갖고 이렇게 어긋났으면 이걸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의료용 시멘트를 그냥 부어버렸어요, 의사가. 사람이 더 이렇게 쭉 떨어지지요. 뭔가를 정말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선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죠. 허니,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굳이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허황된 꿈 버리고 깔끔하게 포기? 아니면 무모해 보이더라도 일단 시도해 본다? 1995년 딱 30살을 맞은 저는 결혼생활 3년 차에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2월의 어느 날 저는 잘 다니던 직장에 탁 사표를 냅니다. 비록 월급 40만 원의 박봉이었지만 나름 활약도 컸고 굉장히 잘 다녔어요. 근데 영화를 만들고 싶어진 겁니다. 정말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때마침 한결의 영화 제작 학교란 곳에서 3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중이었습니다.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꿈꾸는 그런 일반인들을 위한 6개월 강좌였어요. 그래, 이거야. 나를 위한 곳이야. 가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수강료가 120만 원.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때는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당시 제 남편은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에 책값까지 보조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없는 형편에 시작한 유학 생활이니까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살았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죠. 거기다가 말을 할 순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포기해? 안 되는데, 하고 싶은데? 그리고 막 고민하는데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일명 스브 다이아라고 하는 알이 딱 박힌 결혼 반지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전당포로 달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돈을 합쳐서 무사히 수강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는 수강생 대표로 뽑혀갖고 안반장으로 불리면서 아주 신나게 생활을 합니다. 아, 맞다. 언젠가는 그 신입 감독이라고 아주 소박하니 수더분한 분이 와서 젊은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름이 봉준호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시부모님의 피땀 눈물이 담긴 결혼 반지는 전당포에 볼모로 잡아둔 채 저는 16mm 영화 제작에 빠져들었습니다. 영화에 미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미쳤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야, 그 나이에 무슨 영화야?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그런 의심이나 불안함이 1도 없었습니다. 배짱, 당당함,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30살의 안은영이었습니다. 그런데 44살의 은영에게 그 자신감을 잃어버릴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이제 저는 멕시코 아시죠? 저 먼 나라 멕시코에서 저는 11년째 교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한인들을 위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요. 가을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햇살이 굉장히 좋았던 날입니다. 저는 멕시코 시티에서 저 먼 지방 해안가 도시 베라크루스로 가는 미니밴에 탑승해 있었어요.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갖고 아주 마음 편안하게 잠을 들었었죠. 그런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안 돼! 끽! 소리가 나면서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났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저만 그 부서진 차창 그 틈 사이로 뿅! 제 몸이 빠져나가서 땅바닥에 쾅! 나중에 그 의사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마치 통조림 속에 소세지가 이렇게 꽉 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 팡! 통조림이 터지면서 바깥으로 소시지가 솟구쳐갖고 띠굴! 하고 떨어진 그런 충격과 맞먹는 사고라고 하더군요. 이 얼굴 아래쪽이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 쇄골, 그다음에 가슴뼈, 갈비뼈들,
무릎뼈 그리고 발등뼈가 부러졌고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고 그리고 또 말하니까 울컥울컥합니다. 여기 폐에 피하고 물이 가득 차고요. 비장이 파열돼서 나가고 특히 여기 척추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죠? 사고 중에 최악의 사고는 내가 당한 사고라는 거. 네. 사고 직후 저와 제 주변은 눈물 바다가 됐어요. 저는 너무너무너무 아파서 울고 제 남편은 그래도 살아나줘서 고맙다고 울고 저를 돌봐주던 이들은 대소변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가슴이 아파서 울고 하지만 저는 뭐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몰핀으로 견뎌야 했던 중환자실에서 또 60일간의 병원 생활 그리고 퇴원 후에 정말 지난하게 이어졌던 재활치료 그리고 의사분이 통증이라는 평생의 친구를 새로 만났다고 생각하시오. 뭐 이런 조언을 했을 때도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당시 멕시코 의술이 제 몸 상태를 감당하기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골절이 부러져 갖고 이렇게 어긋났으면 이걸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한국은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못 해갖고서 어떻게 했냐? 의료용 시멘트를 그냥 부어버렸어요, 의사가. 그래서 이대로 굳어갖고 여기에 제가 낙타 등처럼 조금 이렇게 혹이 올라와서 평생 이걸 이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척추 전문가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아이고 이거 대형 의료 사고다. 이거 어떡해요? 이거 신경에 언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미리 손을 쓸 수도 없고 하니 하반신 마비 증세가 오거든 병원으로 빨리 오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발을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발이 움직여지면은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죠. 야호! 오늘도 나는 걸어서 다닐 수 있구나 내 발로. 그래 아직껏 뭐 오늘 하루만 살자. 내 인생 하루살이야. 그렇게 자신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이 50이 되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우선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30분만 의자에 앉아 있어도 밀려드는 통증에 제가 주체를 못했거든요. 어디에 지원서를 낸다, 이력서를 낸다, 50이 딱 걸려요. 그 나이가 너무 많았네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 있죠.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봐요. 그 시선이 느껴지니까 만나기 싫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상선 암 진단을 또 하더니 판정을 받았어요. 암이라고. 그래서 절반을 절제해내는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까지 안 나오니까 사람이 더 이렇게 쭉 떨어지죠. 때마침 남편은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 상황이 그때 좀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시부모님 그 집 방 한 켠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나이 50에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나는 이런 중년을 꿈꾼 적이 없단 말이야. 한탄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50살의 아는 형은 난생 처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죽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도 신변비관을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져도 이렇게 신변비관이 되는구나. 죽음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루저라고 아시잖아요. 제가 경험한 루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이 루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에 2월 어느 날, 그날도
머리가 깨질 듯한 고민을 안고 살아 마라. 정말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안고 습관적으로 오른손으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클릭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우연히, 정말 우연히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었어요.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중부 캠퍼스. 이게 뭐지?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봄 학기 연극 교실. 그 연극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진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죠? 당장 일거리 찾아야죠. 먹고 살고 고민해야 되는데 연극 교실이라니 말도 안 돼! 하는 순간 제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9살 은영이가 응암동 대림시장, 그 재래시장에서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 의좋은 형제 연극을 막 애들한테 연극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연출 놀이를 하던 그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학교, 교회, 단체, 직장 어디에서든 저는 틈만 나면 연극 대본을 쓰고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 나 이거 할 때 정말로 행복했지. 내 사람들하고 이거 하고 싶었어. 나 이거 되게 잘했거든. 죽고는 싶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이거 딱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스스로에게 말을 해요. 죽을 수 있어. 근데 not today. 오늘은 아니야. 다음에 죽자. 오늘은 하고 싶은 거 이거 딱 한 번만 해보자.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50살 난 은영이는 정말로 많이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그래서 차마 그 염치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구실을 찾은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구실을 찾아서 연극 교실을 딱 해서 바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 학기 수강료가 단돈 3만 원 정도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길로 수강 등록을 하고 이번에도 수강생 대표가 돼서 안반장으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한 학기가 끝났어요. 제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좀 더 가봅시다. 그래서 16명의 수강생 전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연극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작극 강요사의 선택이라는 거를 이제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요. 우리는 점점 연극에 미쳐갔어요. 서로에게 미쳐갔습니다. 즐겼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정식으로 공연료를 받고 공연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작년 2019년 4월에는 나는 안은영 연출과 함께 인생 이막을 사랑하겠다라고 자기 선언을 한 6명의 배우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창립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표현하는 인생연구소 협동조합. 근데 제가 살다 제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다 하고 와 이건 말도 안 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젖수릉이 되게 놀라워요. 물론 이제 겨우 1년 7개월 된 규모도 아주 작은 조그만 사업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퍼포먼스, 창작극 공연, 글쓰기, 강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합니다. 조합 산하로 극단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합원 7명이 공동 저자가 되어서 쓴 단행본이 1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초단편 영화들 그러니까 29초, 60초 이런 아주 짧은 영화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영상 공모전에 응모하고 있어요. 제가 30살 때 만났던 그 영상 세계의 덕분에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영상에 보시면 그 남자 배우분 한 분이 등장을 해요. 그분은 작년에 저희 협동조합에서 이제 50 플러스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공모 사업을 하나 진행했어요. 제목이 4050 1인 남성 가구 힐링 프로젝트였어요. 6주간 진행된 프로젝트였는데 저 배우님이 정말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6주간을 다 참석하시더니 저희 극단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대학로 소극장에 두 번째 창작극 말괄량이 가 길들이기를 올렸는데 당당히 배우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행복하시다 그래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제일 행복한 거는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인생의 최고 친구를 만났고 인생 최고의 일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제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 캠퍼스를 찾아가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곳은 50, 60 세대가 정말 바라고 또 필요로 하는 교육, 소통, 일자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거대한 판? 거대한 하나의 판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면은 PPL 하냐고 아마 저를 흉보실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왜 인생 좀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자리 계속 그냥 눌러 있는다고 인생이 어떤 변화나 발전이 올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체인지 플레이스 해야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생 무대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오세요. 나와서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요. 새로운 배움이 있고 참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인생 2막, 우리의 인생 2막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람, 그리고 새로운 배움 아닐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지만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